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랜만에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게 된데요. 일단 시장 내용이랑 오늘 있었던 이슈들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를 보였고 이 갭든 상황 속에서 21선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거 크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5일선이 21선 돌파하면은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기준선으로 잡아적었던 2490포인트를 강력하게 갭으로 뚫어내고 또 21선까지 갭으로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는 무난히 뚫어줬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코스피의 하락을 점치지 말자. 또 코스피에서는 강력한 저점 시그널이 노란 시그널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너무 코스피가 무너진다 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또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연금이죠. 최근에 우리 코스피를 국민연금이 정말 미친듯이 지켜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붙들어 매고 아니면 2차전지라도 붙들어 매면서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점 이탈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개별주죠. 개별주는 종합지수 관계없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흐름을 코스닥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추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나름대로 693포인트 여기 제가 저항선으로 잡아놨던 구간인데 돌파 시도 했거든요. 그리고 장대 양봉 3%까지 강세 보이면서 매우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 구간에서 저항선을 뚫어주면서 야 이거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기어의 700포인트까지는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남겨두었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이런 게 투매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베타즈 분들께도 브리핑 드릴 때 투매가 뭐냐면 이게 투매입니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투매인지 단순히 많이 빠지는 게 투매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기준을 잡아드려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영상으로 한번 투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모르고 지나갔던 그 투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4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정말 투매 보기 힘들어요. 23년에도 투매기가 있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야 이거 투매기는 있는데 완벽하게 투매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투매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불안한 요소는 코스피에서는 노랑 시그널이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노랑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저점도 아직은 지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자칫 잘못 보면은 하나 둘 셋 빠지고 이게 넷이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넷 상태에서 자칫 저점을 깨는 흐름까지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눌림까지도 혹시 나올 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보고 싶진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기다렸어요. 근데 요거 하나 더 빠진 건데 여기서 미스 판단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0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끝에까지 2차전지가 IRA 폐기 이슈로 한번 흔들리고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쭉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까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미국의 바이오테크의 주식들과 비교하면서 상단 저항받았던 자리들 그리고 돌파할 때도 걸렸던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했을 때 걸렸던 자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이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었던 자리가 지지 구간으로 돌아와서 한번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떨어지기 전부터 8,9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약 업종지수 8,900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하방 추세 이렇게 수렴하고 있으니까 한번 움직임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 기대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자체 모멘텀은 딱히 없는데 28일이죠. 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상법 개정안 요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거 전에 금투세 폐지 확정 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공언하면서 뭐 폐지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도장이 찍힌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이 도장 꽝꽝 이제 진짜로 금투세 폐지를 확정 짓는 그런 확인의 절차가 아마도 내일 모레 목요일 우리 정치권의 본회의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법 관련해서 끝장 토론 보자 막 이렇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에 대한 얘기들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상승 부스팅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외부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언제든 자연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시장이
8개월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달째 8개월 내내 빠지고, 뭐 이번 주에 아무리 열심히 올린다고 해도 이거 양봉 전환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24년도에는 8개월 연속 하락, 이게 거의 도장이 찍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22년도 금리 인상기에도 반등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등이 그냥 잠깐 반등하고 누르고 잠깐 반등하고 누르고 진짜 질리도록 찍어 누른 그런 추세 하락 흐름이 나왔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추세만 돌린다면 저가 매수세에 이어서 아주 강한, 코스닥의 아주 강한 이런 큰 흐름. 참고로 여러분, 이때가 2차 전지 슈퍼랠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계셨을 텐데 2차 전지 슈퍼랠리였어요. 그리고 요 상승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만큼만 나와도 우리 계좌가 진짜 주도업종만 잘 만나면 미쳐서 올라갈 수 있어요. 혹자는 바이오가 지금 끝난 거다 뭐 한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 업종 잘 둘러보면요, 실제로 움직인 종목들은 뭐 플랫폼 바이오라거나 아니면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폐질환 치료제, 뭐 보로노이를 비롯해서요, 요쪽 친구들만 많이 움직였지 실제로 뭐 엄청나게 바이오 업종 자체가 움직였다? 그거 아니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뭐 올랐다가 지금 다 뱉어냈습니다. 진짜 뭐 페트론 하나 정도 올라갔다가 그마저도 한 40%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번에는 아마도 바이오가 만약에 종합지수가 견인을 한다면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관련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준비했으니까 그런 바이오의 얘기들, 2차 전지에 대한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발언,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한번 쭉쭉쭉 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도 내가 주겠다,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 $7,500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주지사 입장에서도 준다고는 말을 하는데 이거 주진 못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환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매 시에. 그래서 트럼프가 안 준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결하겠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기차 구입하면 우리가 보조금 줄 건데 테슬라는 빼고, 트럼프 정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만약에 IRA 진짜로 폐기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팔아먹을 생각은 하지 마. 압박을 넣어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우위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이 캘리포니아 정책을 이어갈까요? 아니고 할까요? 이어가겠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러스트벨트, 전기차를 생산하는 지역은 미시간, 켄터키, 그리고 조지아, 캔자스, 텍사스도 있죠. 등등등등 다 공화당의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공화당의 지역구에서 만들어서 민주당의 지역구로 많이 팔아먹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IRA 폐기 관련해서 공화당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불을 지필 것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발언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훈풍이 좀 불 수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쇼츠로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2차 전지 테슬라를 제외한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으나 테슬라는 마이너스 4%대 반락을 했죠. 뭐 대선 전에 테슬라도 IRA 폐기에 동의한다, 우리는 경쟁력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석유화학, 즉 내연기관차에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폐지하면 테슬라도 찬성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ZEV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죠. IRA 폐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테슬라도 IRA 폐기를 확실하게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바로 잡아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임박했다. 지금 영화 고지전이 생각나죠. 폭격이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뭔가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전쟁이 끝 무렵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풀리면 여러분이 좀 체크해야 될 게, 상하이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가졌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업 구조 자체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상하이 운임지수와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투자 관점으로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하나의 리스크, 또 유가 관련주, 이런 것도 유가 떨어지면 또 어떤 쪽으로 수혜가 붙을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조선주에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선주가 아침에는 휘청휘청 한번 좀 거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출신의 벨센트를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선점하면서 지금 월가가 환호해 있고, 월가에 일단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니까요. 즉 주식시장 친화적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맡으면 주식시장에 뭔가 호의적인 그런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부양을 많이 할 겁니다. 현재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의 의장 출신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본의 BOJ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미국에게 돈을 좀 잘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아무래도 트럼프의 성향도 그렇고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증시에 또 훈풍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술주 위주였다면 러셀 2000으로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기술 바이오테크 아니면 반도체 테크 이런 쪽으로 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고, 아침에 브리핑 쭉 남겨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뭐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베타제 분들께 남겨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장 전에 얘기 드린 건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붙는 날이다. 그래서 붙어도 상관이 없다. 712포인트까지 공략해주면은 완벽하게 코스닥이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가이드를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700포인트 일단 공략에도 실패했죠. 제가 7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늘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700포인트를 넘어서야만 추세 전환이라고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우겨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춰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드렸는데, 700포인트까지는 아무래도 안착을 좀 못한 모습이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올라가는 업종 너무 추격하는 마음만 자제하자. 이거 뭐죠? 오늘 캘리포니아 주지사 발언으로 2차전지에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도 올라갔고요. 니켈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양극재, 니켈 가격이 올라가도 당연히 양극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가 9%까지 상승했다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수혜주고, 상대적으로 니켈 강세를 보였음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약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방어력이 좀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삼원계 쪽, 전구체 쪽보다는 리튬 쪽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2차전지 흐름을 볼 때, 야, 이거 리튬 쪽이 움직인다면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아니면 에코프로 쪽으로 뭔가 수급이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갈라나? 그 전에는 삼원계 쪽인 전구체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에코앤드림 이런 친구들이 힘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양극재 안에서 진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강할지, 아니면 전구체가 만드는 기업들, 아니면 리튬 채굴하는 기업들, 리튬을 다루는 기업들, 혹은 다 포함해서 셀을 만드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지, 이런 2차전지 업종에서 어떤 업종이 강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단순히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바이오가 최근에 눌리고는 있지만 이거 그냥 2차전지랑 시차만 있을 뿐이지, 2차전지나 바이오나 그냥 똑같은 성장 주도주 안에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조도 봐야 되잖아요. 아마 내일 밤에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앞으로의 금리 기조에 대한 코멘트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고용도 좋고 제조업 지수 PMI도 좋고 하니까 뭐 크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멘트는 없을 건데, 문제는 금리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멘트 들어가면 시장이 또 충격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성장주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야, 우리는 그래도 기조대로 보험성으로 일단 12월에는 금리 인하 진행하고 내년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시장에 한번 강세 흐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밤에, 바로 수요일입니다. 내일 밤에 어떤 얘기가 의사록에 담겼을지 그런 것도 보기로 하시죠. 자, 그리고 이후에 장 중인데, 오늘은 수급상 개인이 붙는 날이 맞다. 투매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오늘은 개인 붙어도 괜찮다. 그래서 정신 차린 개인들이 오늘 붙는 날이고, 이제는 들어 올려서 추세를 만들면서 또 털리는 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쿵 내리면은 그때 또 개인들 붙고요. 쿡 올리면 또 개인들 털려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개인이 안 되는 시장, 특히 오늘 시장 하루 보면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일단은 막 저점을 깬다, 코스닥 뭐 이런저런 시그널 안 나와서 불안하지만 그거는 그냥 경우의 수로 두고, 큰 그림에서는 큰 확률로 한번 상승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막 엄청난 저점을 깨는 하락 이런 거의 확률이 원래는 한 10% 정도였는데 30%까지 올라갔다. 근데 지금 한번 어제 강하게 쳐주면서 에이 아니겠죠, 설마,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조건 1, 저점 깼나? 그거 아니죠, 저점 안 깼죠, 노랑 시그널 안 떴죠, 700포인트 안착 오늘 실패했습니다. 5파동 나왔나?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코스닥이. 아마 700포인트를 종가상 한번 마감해주면, 그리고 712포인트, 굳이 712포인트를 지정할 게 아니라 22선이거든요. 그래서 22선에 혹시 코스닥이 안착해 주는지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일은 아마 오늘 같은 흐름과 비슷하게 뭐 시장을 누른다, 죽인다, 살린다, 막 엄청난 상승 보인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요일 정도부터는 상당히 좀 FOMC 의사록만 잘 소화한다면
우리 시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설마라는 거는 남겨놨는데 뭐 엄청 우려를 가지고 싶진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월요일이에요. 제가 요거 캡처 따놨는데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진짜 끝까지 눌렸거든요. 끝까지 눌렸는데 이렇게 검정색이 지수죠. 근데 그거를 개인이 주도로 매도를 하면서 끌어내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잡아주는데 개인이 매도 치는 대로 종합지수가 흘러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진짜 본 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투매예요. 많이 빠진다고 투매가 아니라 개인이 사도 내려오고 팔아도 내려오고 사도 내려오고 팔아도 내려오고 그냥 내려오는 이런 장세, 이게 투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2년 4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게 보통 나오면 이 근래 어딘가에 저점이 잡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투매가 나오고 저점을 못 잡고 하락해서 계속 뭔가 추가 하락이 나온 거는 진짜 시스템 붕괴적인 거. 리먼 때 한번 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딱 2번 봤습니다. 주식하면서. 제가 그래도 주식 경력이 짧지 않은데 거의 16년, 15년 이렇게 하면서 딱 2번 봤는데 이때가 리먼이랑 코로나 때였어요. 뭐 심지어 미국의 투자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뭐 영국의 브렉시트, 뭐 관세 전쟁, 이때도 이런 투매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매 구경한 게 22년 6월 24일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절정에 일어났을 때, 막 그때 파월 연준의장이 0.75포인트씩 막 미친듯이 후려 갈길 때, 그때 투매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용 잔고가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났었던 그런 흐름, 동학개미들이 그냥 다 자지러지는 그런 흐름 나왔을 때 투매 보고 지금 2년 4개월 만에 본 거다. 그리고 월요일 어제의 흐름이었는데요. 어제는 또 반대였죠. 종합지수를 원웨이로 기관과 외국인이 땡기는데 개인은 팔아제깁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꼬여버린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틀 정도 이렇게 빠졌으면 오늘 3일차잖아요. 3일차에는 보통 또 수급 붙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또 붙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개인 투자자들 붙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들이 패기 좋게 붙었지만 역시 종합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외면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서 움찔움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매도세 나오죠. 자, 우리 미국 시장 가자, 조금 올랐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냥 무난하게 쉬어간 날이었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겉보기에는 그냥 뭐 쉬어가는 날 뭐 무난무난했네 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장을 기어코 찍어 누르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건 찍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찍어 누르고 계속 위에는 막아놓는 그런 흐름을 프로그램의 매도로 한번 찍어 눌러본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요거 딱 이렇게 막 누르고 딱 치면 어떻게 되죠? 통 하고 튑니다. 통 하고 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그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살짝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은 500억 정도 오랜만에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아마 6만전자 기준으로 위아래 밴딩이 만들어서 횡보를 조금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의 뭐 엄청난 상승? 글쎄요. HBM3 통과한다고 엄청난 상승? 글쎄요.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를 보면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제가 106포인트 이상 가면은 우리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딱 106포인트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 환율도 1407원, 이제는 1400원대에 적응해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1398원인데 야, 진짜 이제는 뭐 1400원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1300원 초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가 한 4번에서 5번, 깊게는 5, 6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환율은 아마 1250원에서 1280원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해줘도 우리 시장에 원활하게 외국인 수급이 붙어줄 것 같다, 뭐 이렇게 기대감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0.5bp하고 이번에 0.25에서 3번 했잖아요.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그런 수요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환율 그냥 인정하자.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환율의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환차익 보러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원활하게 있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포인트로 부담 먹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도 임기가 한 달 반, 거의 2달가량 남았거든요. 1월 20일이니까
뭐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항이 한번 걸리는 모습이고, 유가는 중동국가 전쟁 리스크 완화로 70불 아래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이 4.4를 넘어갔다가 이제 4.2%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또렷하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반락했는데도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원활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추이를 보면은 조금 불안한 거는 코스피가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요, 연기금이 이끌어서 땡겼다는 거죠. 연기금이 벌써 한 2.8조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8조 매수했죠. 근데 외국인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돌턴 인베스트의 보고서를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거 아마 잘 되면은 외국인이 또 원활하게 한번 땡기기 시작하면 또 화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가서 이제 개인들은 아마 조금 서학으로, 미국으로, 아니면 코인으로 또 이렇게 본전치기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 보면은 예탁금은 그냥 50조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신용잔고도 이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저가 매수인 걸 알면서도 개인 투자는 투자에 머뭇머뭇거림이 있다. 그리고 스탁론을 사용한 증권담보대출잔고까지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B2 같은 것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싼 상태에서 더 하락이 있을까봐 이제 겁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 특허, 펩트론 IR 이슈,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가 아닌 돈의 논리로 해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돈의 논리가 아니라 이유가 문제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를 찾잖아요. 뭐 알테오젠의 특허가 어쩌고, 펩트론의 IR에서 말실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만의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돈의 논리라는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리포트가 나와서 어제도 알테오젠이 10% 넘는 상승세 보였죠. 14%인가 12%인가. 루머 해소됐나 했더니 어제는 반등했지만 오늘 또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10% 마감했습니다. 과연 루머만으로 특허 문제가 이유라면, 그게 명분을 삼아서 누른 게 아니라면 오늘 빠지면 안 됐죠. 그냥 돈의 논리로 알테오젠을 차익하고 싶었던 겁니다.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우리나라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죠. 50억까지 면제입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올해 상승률을 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고 싶겠죠. 작년에 에코프로 2차전 지주들에서 연말에 낙폭이 또 가디했던 게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알테오젠에서도 아마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도 어제 알테오젠에 이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펩트론 비만 치료제 일상 계획 긍정적. 그래서 IR에서 대표님이 말실수했다 뭐했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게 원인이었으면 오늘 리포트가 나왔을 때 계속 갔어야죠. 오늘 아침에 반짝 플러스 8% 갔다가 이내 마이너스 5% 하단 VI까지 걸리는 흐름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이유로 누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외로 돈의 논리로 누르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언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넣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일 모레쯤. 이게 해결된다고 뭐 바이오가 올라가고 뭐 2차전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 정도는 해결이 되면 우리 시장 자체에 뭔가 훈풍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바이오가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바이오도 아직 대시세를 만난 게 아니니까 후발 바이오도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의 랠리는, 바이오의 대시세는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선두권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골똘히 해봐야 된다. 뭐 보로노이, 펩트론 이런 종목들, 여기서도 갈 수 있는 놈들과 못 간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한양의 이런 친구들, 이 중에서 갈 수 있는 놈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안 간다면 다른 친구들 누가 갈지, 이런 거 골똘히 생각해보자. 제가 라이브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었던 거 알고 계시죠? 한참 전부터 얘기 드렸는데, 금투세 예상국에서 폐지 수순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요게 아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개정, 금물살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아마 28일 본회의부터 혹은 늦게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이거든요. 요때 우리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 뭐 예단하기보단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빌바이오, HLB, 보르노이, 펩토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친구들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알테오젠 뭐 대장이라서 리가켄 눌리고 에이빌 눌릴 수 있죠. 그런데 보르노이까지 왜 눌러요? 펩토론까지 왜 눌립니까? 다 개별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눌리니까 지금 바이오 업종을 화끈하게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그 와중에 수급 교환이 생기다 보니까 HLB가 열심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로노이라던가 아니면 펩토론까지 알테오진이 눌리니까 쉽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추정해 볼 수 있고, 제가 라인을 하나씩 잡았는데 아직 뭐 저점을 깨는 모습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저점 깨는 모습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뭐 바이오가 무너진다, 뭐 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 테스트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저항받았던 구간, 요 저항받았던 구간을 넘어서만 준다면 이제는 바이오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랠리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직전에 저항받았던 돌파 시도했던 자리를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정리를 간략하게 해봐 드리고요. 본봉상 흐름을 2차전지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캘리포니아 쪽 주지사 발언이 나오면서 2차전지 아마 기대감 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쭉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PM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관련주인 LG엔솔과 LNF 최근에 강했죠. 테슬라 강할 때. 그런데 오늘은 역으로 테슬라 제외한다고 하니까 쭉 밀렸습니다. 그래도 보합권에서 시작은 하고 버텼거든요. 보합권은 시작했다 버텼는데 그래도 역시 수급의 악화가 좀 있었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가 쭉 올라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응급제 주요 재료인 흑연 제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래는 2027년까지 유예해준다고 했는데 글로벌 탑10 중에 9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여러분. 단 1개가 포스코 퓨처엠인데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이거 가격 정책을 못 이겨내서 공장 가동률 60%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를 아마 극복하게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이 적극적으로 지금 양극재 캐파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한번 담겼는데 이런 것들 좀 오늘 마지막까지 해서 거의 에코프로가 잠깐 마이너스도 들어갔다 왔고,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전환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까지 7일 연속 상승했어요.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아니지만 7일 연속 바이오가 무너지는 시간에 반발 매수세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반락 정도 같이 나왔다. 그래서 뭐 내일까지도 2차전지 바이오가 같이 누릴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함께 또 쉬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거고, 내일이나 모레 변화하는 거 보고 제가 또 브리핑 남겨드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 그램 보면은 에코프로가 뭐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9% 올랐다가 눌린 건 좀 아쉽긴 한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붙기가 딱 좋은 날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털렸었거든요. 많이 털렸다가 이제 잠깐 이제 한번 붙어볼까 할 때 물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역시 뭐 리튬이나 전구체 이런 소재주보다 더 작은 단위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박을 받은 모습이고, LG엔솔, LNF 약세 보였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살짝 보였다. 근데 아직도 포스코 그룹은 조금 벅차 있는 그런 모습이 동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니켈 시세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니켈 시세가 나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때 올랐던 만큼 니켈 시세가 엄청 펌핑된 건 아니라서 아직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볼 때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이 좀 많긴 합니다. 솔직히 거품이 좀 많고 오보행 이슈도 있어서 그런 거 좀 부담이라서 지금 에코프로 쪽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PM이도 에코프로 머티는 다 같은 거니까 뭐 얘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뭐 삼성, LG, SK 다 같아가지고 지금은 2차전지가 어떤 개별 모멘텀보다는 다 같이 좀 패시브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간다 이런 것보다는 LG엔솔처럼 처음에는 요런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시총이 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LG엔솔이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은 다른 2차전지들은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막 고개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랐다가 같이 쉬고, 근데 LG엔솔이 출발하고 이제 따라붙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2차전지 안에서 나올 건데, 지금 2차전지 투자자들도 1차 반등이 계속해서 막 쭉쭉쭉 나갈 거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여유 있게 올라가도 한번 쉬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긴 호흡을 좀 가지면서 보면은 2차전지 투자 굉장히 좀 재밌는 구간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과 뭐 2차전지도 많이 비교해 드렸고
그런 것들 라이브에서 시간이 널널할 때는 얘기 드렸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 제가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LG 엔솔이나 이천지가 알테오젠과 비교해서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사이클 2017년, 20년 이런 것도 라이브에서 한번 설명 쭉 드렸는데 콘텐츠에서도 그런 내용들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고요. 일단은 내일과 모레 일단 정치권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강력한 터닝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찾기로 합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700포인트 안착은 해줘야겠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걱정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490포인트 뭐 눌리면 여기겠죠. 뭐 2490포인트 이 이하로 깨지는 거는 뭐 상상을 좀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진짜로 뭔가 미국 시장에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2490포인트 이하까지는 뭐 엄청나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시장 보시고, 오늘 하루에 올라가라 이렇게까지도 노래 부르지 말자, 조금 여유있게 보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저는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